이 목사님은 총회로에서 태어나시고 목회하셨다 할 정도로 총회를 사랑하고 또 재판국장도 지내시고 이 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누구 못지않게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진주 남로에 전북 동로에 김현은 목사님 나오셔서 총회 재판부 재심의 불법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하십니다. 다지하오 중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제목이 시파부시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적법과 부적법이지요. 중국말로 하면은 정반 의문으로 사용되고 법이 맞냐 안 맞냐, 법이 맞냐 안 맞냐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까내리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말로 풀이하면은 법자는 상수변에 또는 물수변에 갈 것자입니다. 물이 간다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물이 간다고 하는 것은 A롭게, 순조롭게, 순리적으로 절차에 한해서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 물이 흐를 때 막히면 소용돌이가 돌고 막히면 뚝이 터져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막히지 않고 순리적으로 흐르는 것을 중국 사람은 물리라 그래요. 법이라 그래요. 그 물 숫자 3수변에 물이 간다, 그렇게 중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법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파, 부, 시, 파. 법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묻는 것도 되고, 직역하면 법이냐 아니냐, 의역하면 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묻는 의문문의 정반 의문문으로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중국 사람은 법이라 했는데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두 프로세스 러우 그랬어요. 두 프로세스 러우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는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또는 두 코스 오브 러브, 법과 원칙이에요. 이 법과 원칙을 서양 사람들은 매우 중요시했고, 우리 한국의 사법부에서도 절차법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어요. 이 법은 재판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판결하는 사람들은 첫째 법을 볼 때 공법을 봐요. 이 공법은 국가기관이 개인의 주권과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의무를 위해서 판결하려고 할 때 국가기관이 또는 그 판결하려고 하는 재판장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재판한다고 하는 공법을 먼저 자리에 매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공법이 있지만은 사법이에요. 재판하는 사람은 법을 잘 보고 법대로 적용되는지 법을 보는 거예요. 이게 사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공법과 사법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법이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죄가 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죄가 있는 것 같지만은 형벌과 범죄에 대해서 벌을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을
절차에 의해서 벌을 주도록 하고 절차에 의해서 판결하도록 하고 절차에 의해서 심판한다. 그래서 절차법이라고 해요. 이 절차법은 소송법에서는 1호로 등장합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는 소송이 걸렸을 때는 일단 원고 피고를 보지 않아요. 소장을 보는 거예요. 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고 원고가 맞느냐, 원고가 피고를 지정했는데 피고가 맞느냐, 원고가 소장을 작성했는데 이 소장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절차적으로 보면서 채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송법의 절차법의 최고의 원리예요. 아무리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절차 없이 오면 기각돼버려요. 소송법은 절차법을 최고 우선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페이지를 띄워주시면 이 페이지 참고로 줄을 달았습니다. 기각에는 소장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이 불리할 때 고소 취지가 잘못됐을 때는 가차없이 소송법 민사 형사에서는 기각됩니다. 각하는 요건 분리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계시는 소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게 심리해 볼 만하다. 다툼이 생겼다라고 할 때 심판 사항으로 계시가 됩니다. 이 법원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법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자의 뿌리에 근본적인 본이 있어요. 이 법원이 아니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 법의 원자는 기본자예요. 기간 원자가 그 말이에요. 법 이 원자는 재판할 때의 법을 논하는 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회 재판국이라 그러면 사회재판으로 말하면 대법원 역할과 같아요. 하이코트, 영어로는 하이코트, 최고의 법을 나누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걸 대법원이라고 해요. 또는 슈프렘코트, 슈프렘코트, 법을 나누는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대법원에서는 상고권이나 항고권만 재판할 수 있지 다른 재판 못해요. 고등법원에서 올라오면, 고등법원에서 불복해서 올라오면 대법원의 판관들은 이게 재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야, 고등법원 원심 너희들 잘못했다. 재판을 잘못했으니까 재심을 하라 하고 파기환송해서 되돌려 보낼 때만 고등법원에서 재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대법원에서 재판하고 대법원에서 재판했을 때는 재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있잖아요. 형사소송법 420조를 우리 총회는 헌법책으로 빌려왔어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는 형사소송법 420조에서 우리의 그 헌법책을 만들어가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소송 420조 전문을 보고 법조항을 보면 우리 헌법책하고 똑같아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 헌법하고 교단 헌법을 다루게 되면 총회 임원들이나 총회 재판국이나 총회 헌법위원이나 총회 규칙부들, 법률부서들은 우리 총회가 가지고 왔던 이 헌법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헌법의 전통과 역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 그 물이 흐르듯 역사가 있는 거예요.
60년 때부터 지금까지 헌법책이 우리 손에 주어지면서 이렇게 흘러오는 역사가 있고, 헌법의 역사가 있고, 헌법의 정통성이 있고, 헌법의 역사가 이 정통성을 존중하고 총회의 문을 끌고 있는 거예요. 히스토리 오브 컨스티튜셔널 로우, 이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우리 총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재판국이 가지고, 헌법위원회가 가지고 왔던 이 역사적인 이 헌법들을 성문화되고 명문화된 것 외에는 어느 것으로도 해석할 수 없어요. 해석에는요, 행정법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면 행정법학하고 헌법학이 있는데, 행정법학에서는 법제처, 우리나라에 같은 법제처죠. 해석하는 기관들이죠. 이런 해석하는 기관에서는 법을 해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한 목적성에 의해서 취지와 동기와 목적, 이 법이 만들어진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사법부 해석은 달라요. 사법부, 즉 검사나 변호사나 또는 법원의 판사들의 판단은 사법부의 해석 판단은 달라요. 한 목적성에 의해서 취지와 동기와 목적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법을 받아가지고 성문화되고 명문화된 문자와 문맥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의 안정성 해석이라고 해요. 법의 안정성으로 판사들은 그 사람이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현재 올라온 문구를 보니까 이렇다 해서 문맥과 문구만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문맥 그대로, 팩트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사법부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해석들이 난무해요. 문자 그대로, 문맥 그대로 사법부는 해석합니다. 총회재판국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슈프림 코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판단할 수 있는 재판의 법정의 집이에요. 이 최고의 법정은 총회 재판국이에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재심할 권한이 없어요. 노예에서 불복에서 올라온 상고 한 것만 다루게 돼 있어요. 이 건 외에는 다룰 수가 없어요. 코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테니스 코트이잖아요. 배구 코트장이잖아요. 코트에 배구할 때 코트를 보면 심판이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양쪽 네트가 턱 쳐져 있고 양쪽의 선수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측 선수가 스파이크를 잘 쳐도 네타치가 되면은 그 점수가 득점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한테 점수가. 왜? 파울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스파이크를 잘 쳐도 네타치를 하거나 네트를 잡고 치거나 아무리 볼을 잘 받아도 홀딩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넘길 때 스파이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넘을 때 있어요. 법을 어기지 않고 넘기면 득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코트예요. 이 코트, 공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왔다 갔다 공방하면서 법을 어기지 않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총회재판국의 법정의 재판관들은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법을 공방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원고와 피고를 보며 원고 측 피고 측의 법정 대리인을 보면서 법대로 되는지, 하자가 있는지, 절차법이 위배가 되는지, 원고의 경쟁, 피고의 경쟁이 맞는지 이런 것을 몽땅 보는 거예요. 배구 심판이 또 앉아서 심판 보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싸우잖아요. 이게 코트라고 해요. 서프림 코트, 이게 대법원이에요. 하이코트라고 해요. 하이코트, 최고의 법정. 더 이상은 없어요. 이걸 법, 원자의 원은 기간 원이고 집 원자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고등법원에서 불복에서 올라온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총회재판국의 임무예요. 재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재심. 이 뉴트리얼 다시 새롭게 시작해본다, 또는 그냥 그 뉴를 빼고 리툴은 뭐냐면 재심이고, 뉴트리얼은 재심이라는 거죠. 재심. 뉴트리얼은 재심이고, 리트리얼은 재심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재심 재판국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이에요. 재심. 근데 이 재심은 우리 헌법도 형사소송이나 법제처의 법을 빌려온 것들이에요. 총회가 이 법을 만들 때는 이성웅 장로님하고 문문수 목사님이 헌법위원장 설립 때 만들 때 제가 이 전문 전부 168가지를 올려준다. 모두가 민사소송, 형사소송, 국가법에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재심이란 유죄 확정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하는 비상유죄 절차이다. 확정된 본인 사건을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되기에 허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재심을 허용한다. 이게 우리 헌법 체계에 있어요. 우리 헌법의 권징 제124조 재심의 사유에 있어요. 국가법에는 형사소송법 420조예요. 국가법 그대로 빌려온 거예요. 우리 총회 헌법이 그대로 빌려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총회 교단 헌법에 124조 재심 사유는 특별소송 절차라고 해요. 우리 헌법책을 보면 첫째는 일반 소송 절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 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 소송 절차는 당해 재판, 노예 재판, 총회 재판, 신급 제도가 3심제로서의 시스템을 말해요. 당해 재판에서 불복하면 노예 재판에 올리고, 노예 재판에서 불복하면 총회 재판에 올리는 이 3심제 신급 제도를 일반 소송 절차에 의해서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헌법이에요.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소송 절차예요. 특별 소송 절차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위탁 재판이 있어요. 당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 구성원이 부족해요. 장로님이 부족하고 수가 부족해요. 이때는 당해에서 재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탁 재판에서 노예에다가 당해 재판을 대신해 주십시오 하는 것 특별 소송 절차고요. 두 번째는 재심이에요. 총회가 재판을 하기는 했는데 총회의 재판에 불복해서 올렸을 때 재심할 수 있어요. 이때 재심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재심도 끝났어요. 그런데 억울해. 그래서 이제 104회기 총회 같으면 총회에서 우리 사정을 얘기해서 총회 3분의 2가 이게 특별 재심으로 보내서 다루도록 한다라고 하면 총회의 각 부장들이 조직을 해서 위원장 부장들이 특별 재판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심은 그 위탁재판 빼고 특별 재심 뺍니다. 자, 재심은 뭐냐? 재심은 총회 재판이 재판을 했을 때 총회 재판국이 재판을 했는데 억울하단 말이에요. 억울할 때 재심을 청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 재심 청구하면 재심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스프림 코트가 아니고 하이코트가 아니고 재심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재심 집으로. 재심 집. 그래서 재심 재판국으로 옮겨야만 재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1회기 때 제가 총회 제2 재심 재판국 권징 재판장이었어요. 101회기 때. 근데 101회기 때 우리 헌법위원장 고백인 목사님도 101회기 때 헌법위원장이 지금 나 있어요. 자,
101회기 때 헌법위원회 백인 목사였고, 저는 101회기 때 제2재심 재판 군직 재판장이었어요. 그때 101회기 때 우리는 헌법위원회하고 재판 재심위원들이 재심 재판국 폐지 동의를 했어요. 동의 제청을 했어요. 재심 재판국이 폐지가 됐어요. 재심 재판국이 폐지되면 법을 안 사람들은 재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재심을 해보니까 총회가 은혜롭지 못하고 계속 분쟁, 쟁송, 재판으로 짓눌리기 때문에 재심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102회기 때 재심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101회기 때 재심 재판국이 폐지되었지 재심 재판국 법조항은 살아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반문해보겠다. 재심 조항이 살아있다면 더군다나 총회재판 못한다. 총회재판. 왜? 재심 조항에 보면요, 우리 헌법 재심 조항에는 반드시 재심 재판국원을 총회장이 15명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재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재판, 우리 법률이에요. 우리 재판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총회 교단헌법 제124조, 그 다음에 에 124조 헌법시행규정 제73조에 의거해서 반드시 총회장은 재심 재판국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해서 재심하는 거예요. 총회 재판국은 재심을 못해요. 거기는 총회 재판국의 집이에요. 총회 재판국 집하고 재심 재판국 집하고 달라요. 그래서 한 곳이 상고심을 떠났을 때는 총회 재판국은 재심을 못하고 재심 재판국을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총회는 재심 재판국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총회 재판국이 재심했어요. 그러면 법률이 살아있어요. 우리 헌법에. 법이 살아있어요. 반드시 재심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어겼단 말이에요. 이건 전차법도 어겼지만요, 우리 헌법을 위배했고요, 헌법을 다 어긴 것이 돼요. 제목을 적법 부적법, 제가 제목을 중국말로 해서 딱 달아서 올렸는데 우리 또 회장님이 해석을 잘해놨어요. 적법 부적법 딱 해석했거든요.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일 보면 재심 재판국 구성의 임무하고 총회 재판국 임무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총회 재판국의 심판 사항입니다. 헌법 조항에 나타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 나타난 총회 재판국의 임무입니다. 총회 재판국 심판 사항. 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정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항이에요. 노예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 불복 신청 사건. 2항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3항 노예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4.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한 사건. 5항 총회의 행정처분이나 지시 혹은 명령을 이해 이상 불이행하여 기소 제기된 사건. 기타 총회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헌법권증 제14조에 의해서 총회재판국의 심판사항. 이 사항 외에는 뭐예요? 절대 재심하라고 안 해져 있어요. 재심은 총회 재심 재판국 심판사항 제6장 특별소송 절차에 의해 제1절 생략, 3절 생략, 제2절 재심재판헌법 제124조에 의해서 유예 1, 2, 3절 절차 중 제2절 헌법권증 124조 헌법시행규정 73조에 의거 재심재판국을 구성하여 재심재판을 하게 하고 있다. 반드시 재심재판국은 설치하여 재심 판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단 헌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총회는 일종 보통 면허증
소지자가 일종 대형 연어 차량을 운전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일종 대형 차 운전 못해요. 거기서 운전하다 사고 나면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총회 재판부이 재판하는 것은 무면허 사건이에요. 보통으로 일종 대형을 운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면허가 되는 거고, 무면허는 취소가 되는 거예요. 건축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무허가 건축 건물을 지어서 건축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건물을 짓게 되면 무허가 건물이에요. 이 무허가 건물은 반드시 헐어지는 것이에요. 총회 재판부는